하고. 오늘은 미분을 할 거예요. 미분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 미분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기출문제를 곁들여서 하고 싶지만 이게 극대의 극소까지 그다음 최대 최소까지 가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앞에 접선의 방정식까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 최소까지 오늘 그냥 진도를 쭉 뽑을게요. 그 중간에 이제 긴기대학에 좀 난이도 있었던 문제 하나를 곁들여서 오늘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기본이 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진도를 뽑고 본격적인 기출 문제는 오늘 진도가 나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오늘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미분의 기본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뭐냐면 기출 문제들 여기에서 나는 좀 먼저 풀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난 시간에 적어줬지만 둘레, 여섯, 여덟, 11문제를 여기에다가 페이지를 적어줄 테니까 거기에 있는 미분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돼요. 2026년도 지난 시간에 적어줬던 거 그대로 페이지예요. 한 번 더 써줄게요. 푼 사람하고 안 풀어도 돼. 그리고 161, 그 다음에 227, 그 다음에 239, 그 다음에 268, 그 다음에 272, 그 다음에 286페이지, 그 다음에 135페이지, 그 다음에 337페이지. 이거를 선생님이 수업 진도를 나가는 거와 관계없이 오늘 강의하는 게 쉬우면 기출문제집에 요거를 풀어주세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기출문제를 선별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했던 접선의 방정식까지만 가지고는 풀 수 있는 기출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분까지 연결된 것도 있고 미분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2026년도 기출문제 중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 문제가 나는 뭐 언제 풀어도 자다가 깨서 일어나서 풀어도 풀 수 있다 라고 하면 얘네들을 좀 푸시면 돼요. 나중에 기출문제 나갈 때 여기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하나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여기 지금 선생님 교재 연구한 거 보니까 여기서 5문제가 동그라미가 쳐줘야 돼. 그 정도 풀고 넘어갈 건데 기출문제는 선생님이 2025, 2026뿐만이 아니라 23년도부터 국립대까지 다 뽑고 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기출문제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수업은 전반부는 정말 산수 그리고 2교시 중간부터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걸로 될 텐데 자, 오늘 어쨌든 선생님 교재를 하겠습니다. 극대, 극소, 최대, 최소까지 예전에 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다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극대와 극소를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우리가 극대, 여기를 뭐라 그러죠? 극소. 극대, 극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알파 베타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는 거죠. 3차일 경우 얘를 y 이퀄 fx라고 하면 얘네들은 뭐죠? f-x 이퀄 0에 뭐가 돼요? 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극대 극소값을 구하는데 미분을 할게요. 미분을 해서 알파하고 뭐가 있어요? 베타가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간표를 그린다라고 하는데 사실 중간표 안 그려도 되죠. 왜냐하면 3차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중에 작은 거에서 뭘 가져요? 네. 큰 거에서 뭐? 얘는 최고차가 개수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가겠죠. 음수일 때는 어떻게 가죠? 최고차에서 음수일 때는 이렇게 가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최고차가 음수면 미분에서 이것도 f-x 이퀄 0에서 뭐가 돼요? 근이 되는 거니까 작은 데서 극소, 큰 데서 뭐가 돼요? 극대. 요게 기본인데 여기에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은 이제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 중거를 갖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문제 나오겠죠. 4차도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양일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면 제일 작은 거에서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또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4차는 이런 것들은 뭐다? 중근이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풀 거예요. 출제가 되는 유형들은 뒤에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43페이지로 가서 봅시다. 43페이지로 그냥 바로 풀을게요. 뭐 강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극대 극소에서 너무 또 기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보시면 43페이지에서 뭐가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제 그리진 않을게요. 이건 누구나 봐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두 번째 것만 할게요. 두 번째 것만 y 이퀄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분의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다. 우리는 1, 2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함수는 미분을 하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뭘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면 되냐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x 이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 얘가 뭐가 되냐면 무슨 근이죠? 중근이에요, 중근. 자, 우리가 그 의대하고 개요, 동경이과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다 다항함수만 나오니까 오늘 다항함수 위주로 할게요. 그리고 의대 중에 동경의과대학, 그 다음에 몇몇 대학들은 다항함수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개요, 동경이과대학도 다항함수 나오니까 기본은 충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 얘는 뭐가 되냐면 중근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쓰셔야죠. 중근에서 뭘 갖지 않니?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왜냐하면 아까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서 미분한 놈의 근이 몇 개에 대한 두 개인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극값을 갖지 않고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얼마가 돼요? x 이퀄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중근에서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를 요 문제에서 뭐해라? 체크해라. 그 의미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근을 가질 때 극값을 갖지 않는다. 요게 7점짜리로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중근일 때, 미분한 놈의 중근일 때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 걔가 뒤에 가서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는 한번 기다려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44페이지는 뭐가 되냐면 4차 다항함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데, 자, 거기에서도 뭐냐면 지금 금방 얘기하기를 미분한 놈이 근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이걸 빠르게 그냥 연습할게요. 첫 번째 문제, 얘가 뭐냐면 4차야 4차. 그리고 최고차가 개수가 양수야 양수. 그러면 4차 함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최고차가 계속 양수면, 음수면 거꾸로 가겠지만, 자,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얘도 4차예요 4차.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얘는 f-x = 0에 뭐가 돼? 근이야 근. 그렇지? 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하고 얘를 구별해 보세요. 얘는 극대와 극소를 다 가져. 근데 얘는 극소만 갖고 여기는 극값이 아니에요. 극값이. 그랬을 때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뭐가 될까? 극값을 안 가지니까 무슨 근이다? 베타는 중근이다. 얘는 f-x가 a의 x-알파의 x-베타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았는데 중근이다, 극값이 없다.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문제에 나오는 거는 지금도 나와요. 고전적이고 이걸 왜 낼까 이렇게 쉬운 걸. 근데 나와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 하나하고 여기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반대로 극대 4차야 4차. 4차가 극대값을 갖지 않을 뭐 조건을 봐라. 이게 나와요. 시험 문제. 지금도 나와. 극대값, 자, 최고차가 4차가 최고차가 양수인데 이 그림만 뭘 갖니? 극대를 갖죠. 얘는 극대를 갖니 안 갖니? 안 갖지. 그치? 그랬을 때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 여기 시험에 나와요. 7점짜리 정도로 나온다. 미분이 큰 점수로 나오는 건 대부분 적분과 연결시켜요. 아니면 수열과 연결시켜 조마식으로 만들어내든지. 그래서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뭐가 되냐면 f-x = 0이, 자, 극값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결을 가져야 돼? 3개의 실결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않을 조건을 물어봐요. 갖지 않을 조건. 얘는 이것이 서로 다른 뭐가 되니? 세 실결을 뭐한다? 갖지 않는다. 이렇게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뒤에 나와요. 몇 문제씩.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하고 여기에서는 앞에 쪽에서도 두 번째 문제, 여기서도 두 번째 문제에 의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중근이 나오면 극값을 갖지 않고, 이렇게 되면 극대값을 갖지 않죠. 즉 서로 다른 세 실결을 갖지 못하니까 극대값이 없는 거예요. 되겠니? 자, 얘는 전부 다 최고차항을 뭘로? 양수로 해서 우리가 지금 풀고 있다. 요거 잘 알아두시고, 고전적인 문제지만 기본을 묻는 문제는 나온다. 이런 얘기죠. 되겠니?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은 2026년 기출문제 올려주는? 응? 2026년도 올렸어요? 이것도? 땡큐 소머치.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알아. 새로운 학생들은 오늘 올려준 2026년도에 이 페이지에 미분이라고 거기 있어. 미분 문제 보면 아니까 그거 풀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5점, 7점짜리로 나오는 형태로 갑니다. 자, 첫 번째 페이퍼에서 45페이지에서 첫 번째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뭐가 되냐면, 그렇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그림이 3개 있죠? 뭐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가는 게 하나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거죠. 요거. 3차가 극대와 극소를 가질 조건.
극대와 극소를 가질 조건을 물어봐요. 나와요. 여기. 응? 그러면 3차가 극대와 극소를 갖는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알파, 베타.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극대와 극소를 갖기 위한 조건은 요걸 물어보는 거지. f-x 이퀄 0이 서로 다른 뭘 갖는다? 두 실결을 가지고 이걸 물어봐요. 되겠네? 자, 얘는 3차가 극대와 극소를 갖는다. 얘는 4차가 극대값이라는 얘기를 해줘. 오케이? 되겠니?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45페이지를 생각할 때는 요거고 거기서 요것만 잘 알아두면 되겠고 요 문제들이 뒤에 나오기 시작하고 중간에 가다 보면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됐니? 네? 여기에서는 요거 극대와 극소를 갖는다. 그러면 얘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극대와 극소에서 가장 기본에 되는 건 선생님 지금 칠판에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하시면 돼요? 그렇지. 문제를 통해서 5점, 7점짜리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맞을 수 있도록 풉니다. 자, 46페이지부터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자, 46페이지를 보세요. 자, 46페이지는 이거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긴기대학이니까 저 긴기대학 치대 약대 거기를 보려고 하니까 자, 긴기대학도 볼 텐데 얘는 쉽죠. 얘는 쉬운데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자 fx는 자 가장 기본인 것부터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ax의 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얘를 왜 선택했느냐. 문자가 4개야. 4개 4개짜리를 해결하려면 식이 4개가 있어야 돼. 4개. 근데 가장 기본인 거죠. 요거는 뭐 인기대학에 나왔었으니까 원래 풀긴 푸는데 이렇게 있어요. 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우리가 A, B, C, D의 값을 구하는 건데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요거 알파 요거를 뭐 베타라고 하자. 요 놈이 뭐가 되니? F의 알파고 얘가 극대. 요게 F의 베타가 뭐가 되냐면 극소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면 F'의 알파는 얼마? 제로. 그리고 F'의 베타는 뭐니? F'의 베타는 뭐니? 지금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하나, 둘, 셋, 넷이 나올 수 있다. 여기다 갖다 붙일게요. 이렇게. 그죠? 자, 쉬운 거 7점짜리 먹어야 돼. 긴 게 7점짜리로 나왔던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니까 극대값 x 이퀄 0에서 x 이퀄 0에서 극대를 갖는다. 그리고 여기 얼마가 있냐면 x 이퀄 얼마? 2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 그림 그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계산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F'의 제로가 얼마니? 0. F'의 2가 얼마니? 0이라는 뜻이죠. 극대 극소를 갖는 x의 값은 미분한 놈이 뭐가 되니? 0이 되는 거죠. 알파에 해당하는 게 제로, 베타에 해당하는 게 2니까. 그리고 요 값은 f의 제로가 극대 값이 얼마나 그랬니? 2. 그리고 f의 2가 극소가 0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식이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그 4개를 여러분들이 성실히 푸세요. 시험 문제에서 미지수 4개,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요 4개 정도 풀어놓으면 우리가 공간 등의 방정식 3점이 주어질 때 식이 하나 모자르고 문자가 뭐 4개일 때 하나의 문자를 푸는 것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알겠니? 자, 그래서 내가 값 하나 D 값은 내가 구할게. D가 얼마니? 모르겠구나. 참 여기 이걸 하기 전이니까. 자, 식이 2, 3, 2 몇 개? 4개. 쟤를 미분하면 되잖아. F-x는 3AX의 제곱 플러스 얼마니?
2b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c를 4개 만드는 거야. 자, c 값은 내가 구할게요. c는 얼마니?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c는 0였지. 이런 식으로 식 4개 만들어서 연립방정 10%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긴기야 긴기. 진간표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최고 차이 계수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넣어서 풀면 부호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니까. 되겠니? 자, 그래서 46페이지도 여러분들이 풀면 되고 이 그림을 그려서 상황만 잘 설정하는 연습하시면 돼요. 아까 설명했던 거 여기까지 오면 아 그때 욕설은 어디서 갖는다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4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7페이지.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이제 이게 기본적인 문제를 쭉 깔아놓은 거예요. 5점짜리 또는 7점짜리에. 자,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문제 계산을 안 합니다. 자, 보면 fx.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정리나 이것도 x의 세제곱에 ax의 제곱인데 얘가 극값을 갖는데요. 3차인데 얘가 뭘 갖는다? 극값을 가질 육자를 써봅시다. 극값을 갖는다. 얘 3차니까 최고 차이의 양수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만 극값을 갖죠. 자, 5점짜리. 자, 얘는 알파. 여기 뭐? 얘는 f-x = 0에 뭐가 돼? 근. 자,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3차가 얘가 극값을 뭐한다? 극값을 근값이었으면 좋겠다. 극값 얼마니? 극값 금 2돈 있는다. 3돈 반 있는다. 3돈. 그지? 네? 금이 좀 있었어요. 나중에 다 괜히 줬어. 갖고 있을 거야. 그죠? 자,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f'(x) = 0가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실결을 갖는다. 그래서 뭐가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에다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와요 이게. 되겠니?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자, 다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2ax = 0이라고 놓고 넣으시면 돼요. 판별식에 넣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fx =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6a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 미분해서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됐나요? 오케이? 자, 똑같은 겁니다. 다 5점짜리로 나왔던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얘가 극값을 갖지 않는데요.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극값을 갖는다에 뭐가 되냐? 반대죠? 반대. 서로 다른 두 실결을 갖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는 판별식이 0보다 더 작거나 극값을 가질 때가 요거니까. 요놈의 여사건이 극값을 못 갖잖아. 그지? 그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결국은 서로 다른 두 실결을 갖지 못한다. 이 얘기다. 됐나요? 이해갑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이에요. 자, 너무 이제 쉬운 것만 하면 그러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자, 여기는 별표를 하세요. 이거는 48페이지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48페이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게 점수가 조금 높아지는 점수입니다. 오케이? 자, 상지대학인데 우리나라에도 상지대학 있어요. 원주에. 망했나? 지금 없어졌나? 있나? 아직도 있나? 사학비리의 온상이었죠. 매년 한 4-5번씩 매스컴을 봤던 그런 대학인데 일본의 상지대학은 좋은 대학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자, 얘가 왜 중요하냐? 그렇죠. 기출문제에 보면 이러한 유형 문제는 지금도 10문제 이상씩 떠 있어요. 그렇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가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는데 밑에 있는 검토가 중요합니다. 검토.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셔야 돼요. 별표.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부터 조금씩 풀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난이도가 좀 있는 게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래요. x 이꼴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 여기에서 뭘 갖는다? 그 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거 최고차의 개수니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뭐가 돼요? 베타. 얘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무조건 나와요. 지금도 선생님 기출문제 보니까 1년에 2026년도치에 딱 보면 이거 푸는 문제 한 10문제 나와요. 10문제. 잘 나온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f-x 이꼴 0에 뭐가 돼요? 2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알파 베타의 정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당연히 미분을 해야죠.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요 극대값은 f의 알파가 되고 요거는 f의 뭐가 돼? 베타가 된다.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게 뭐냐면 f의 알파 플러스 f의 뭐 베타, 즉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구하라. 자 얘가 얼마가 되니? 2가 되니까 당연히 문제를 딱 보자마자 a값 구하는 거구나. 이꼴을 2라고 주고 a값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구해야 되는데 알파와 베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알 수도 있어요. 이꼴을 재려놓고 근의 공식에 넣으면 루트까지 해서 나오겠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한다. 4,000마리, 5,000마리 말씀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뭘 하냐면 두근, 요거의 두근이 이꼴 절의 두근이 알파, 이게 2차죠. 2차하고 두근의 얘기가 나오면 90% 뭐야? 근과 개수가 있는 게 시계 연산까지 공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오케이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정체를 밝혔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얼마니? 3분의 2입니다. 얘를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면 얘는 시계 연산에까지 들어가는데 여기가 알파고 베타잖아요.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으면 알파의 세제곱에 베타의 세제곱 3차끼리 더했어.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을 더하고 그 다음에 a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여기다 알파 집어넣은 거 베타 집어넣은 걸 더해.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쵸? 더하기 얘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문제를 많이 푼 학생들은 암산으로 쭉 가죠. 자, 얘를 이걸로 표현을 해라 이런 얘기니까 되겠니? 식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푸세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공통으로 나가도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전에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얘를 어떻게 바꿔요? 여기 있는 요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요거일 때 요 값이 뭐가 돼? 2가 되는 a 값을 구하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 조건을 주고 풀어라 이러는 거니까 얘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더하기 a의 가로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다 이렇게 넣고 풀어라. 자, 이 다음은 내가 풀 내용은 아니다.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들어오면 얘가 여기 들어오고 여기에 얘가 들어오고 쭉 전개해서 이거로 2라고 놓고 열심히 여러분들 시계 연산을 풀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연산이니까 중요하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밑에는 안 풀겠습니다. 왜?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 나의 몫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 되겠니? 이해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있는 검토에다 별표 5개.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넓이까지 가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자, 요거는 됐어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네? 아주 스탠다드가 되는 거니까 정리를 안 하면 안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괜히 지웠네. 이렇게 갑시다. 무슨 얘기냐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거는 모든 3차 방정식에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랬을 때 자, 3차 함수는 무조건 어느 한 포인트에 대해서 저기 뭐야 대칭이에요. 3차 함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점대칭. 3차 함수인데 뭐가 있어야 돼? 단 뭐가 있다? 극대 극소를 갖는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이에요. 자, 이게 분명히 더 수학 3를 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뭐냐면 용어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수학 3를 하지 않으면 그 용어를 안 써요. 그게 안 나와요. 변곡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나 경제나 요즘 부동산 문제 많잖아요. 그때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수학적으로 여기 있는 변곡점, 리플렉션 포인트라고 하지. 그렇지? 그랬을 때 우리는 뭐냐면 자, 극대와 극소를 잇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건데, 즉 극대와 여기를 우리가 알파, 여기를 뭐라고 할까? 베타라고 할까?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면서 여기 있는 요거 이름은 붙일게요. 변곡점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뭐가 돼요? 대칭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선을 봐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아요. 어디에다가 여기를 지나게끔 하게 되면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대칭. 자, 대칭의 문제 우리가 사립을 공부하는 거니까 공립이 아니니까 뭐가 되냐면 오케이. 증명은 안 나오겠지. 이제 증명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간단하게 30초 만에 풀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 여기 봐봐. 이렇게 내려오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얘가 뭐가 돼? 2분의 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되겠니? 이해가니? 자, 그 다음에 요 놈의 y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뽑을게요. 자, x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두 가지로 쓸게요. 두 가지로. 잘 들어. 자, 이렇게 있으면 얘는 또 뭐가 되냐면 2분의 f 알파 플러스 f의 베타 맞죠? 되겠니?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얘하고 얘가 같아. 그러면 여기서 빛을 쬐이면 또는 이쪽에서 빛을 쬐이면 이쪽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가 f의 알파야. 그리고 얘가 뭐가 되니? f의 베타가 되면 얘가 y 값에도 뭐가 되니? 중점이 되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해서 했었잖아요. 뭐가 되냐면 요 값과 요 값이 어때요? 1대1로 중점이 된다.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해서 2로 나눈 거하고 어때요? 자, 책에 있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지. 여기서 내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것도 돼요.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얘 2분의가 아니고 f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되죠. 그렇지? 왜냐하면 요놈의 값이 얘하고 얘 여기서 쓸게요. f의 알파와 여기가 f의 베타의 그렇죠? 평균이지만 그때의 여기는 요거의 함수값하고도 어때? 같죠. 요때 함수값하고도 같다. 결국은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써놓으라고. 그래야 분한도 문제가 풀려요.
되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페이퍼, 요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다. 자, 여기 어디에 쓰이느냐는 내가 뒤에 문제를 뽑아놨겠죠. 뒤에 가지고. 2교시 중간점 넘어서 긴기대학 문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 그때 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것도 포인트야. 이렇게. 오케이? 되겠니? 응? 그러면 얘는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다. 되겠니? 이해가요? 이렇게 우리가 자,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2분의 요걸로 풀을게요. f의 베타 얘하고 같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여기가 1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였니? 2라고 그랬죠. f 알파 플러스 f 베타 2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 오케이.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1이 돼요. 그리고 얘는 2분의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나 했니? 지웠어. 3분의 얼마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에이씨. 도와주지 않았어. 마이너스 얼마니? 3분의 2.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얼마니? 3분의 2 이렇게 맞네. 그러면 봐봐. 이거를 알면 아까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 풀 필요 없이 요거 쓴 거야. 요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니? 이게 뭐가 돼요? x가. 얘가 뭐가 돼요? y 값이니까 x에다가 3분의 2.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서 걔가 얼마다? 마이너스 2이다.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풀 필요가 없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의 마이너스 3분의 2가 얼마니? 근데 둘 다를 알아야 돼요. 왜? 3차에서 3차. 그지? 너네 문제가 어려워지면 아까 얘기했던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베타 4제곱까지 나오고 막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 아까 그 계산 방법 따라야 돼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다 이거 하나 더 적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응? 적어 놓으세요. 오케이? 자, 됐고. 됐나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몇 번이냐면 49페이지가 또 있어요.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가 얼마다? 둘 중에 하나야. 아까는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인데 얘는 뭐가 되냐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라고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더하거나 빼거나. 이게 뭐가 되냐면 그렇지. 연산뿐만이 아니라 앞에 이 문제하고 구별해서 말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이제 똑같은 문제긴 해요. 똑같은 문제긴 한데 아까는 합이었고 이번엔 뭐가 되니? 차. 얘도 뭐로 간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 A 값을 구하는데 자,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냐면 6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얘를 뭐 해야 되니? 이렇게 있으면 아까하고 똑같아. 여기가 알파, 여기가 뭐 베타 이렇게 놓아야죠. 그렇죠? a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요번에 여기가 f의 알파, 여기가 f의 뭐 베타인데 아까는 합이었는데 얘가 이 뜻이야. f의 알파 마이너스 f의 베타가 얼마니? 4. 그때값이 항상 그것보다 크니까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정보는 얘를 미분해요.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에 이꼴 제로가 된다. 그러면 이 알파 베타는 3으로 나눠도 되겠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케이. 그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꼴 0이 돼. 아까와 100% 똑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알파 베타가 a. 이렇게. 아까보단 계산이 좀 좋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식을 막 변형합니다. 변형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뭐 해야 되니? 바꿔야 되는데 얘도 별표를 해주세요. 뭐 의대나 이런 데를 보면서 이미 이쪽이 많이 돼 있는 학생들은 관계없지만 요거 별표 3개 잘 나와요. 식의 변형을 할 때 아까 거보다 반 단계 위의 문제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기냐? 그 주의해야 될 게 있다. A 값을 구하자. A에 대한 몇 차가 나오냐면 몇 차가 나올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별표를 하라고 한 이유는 자, 요거 빨간색으로. A 값을 구했어요. 틀릴 확률이 높다. 왜? 얘가 뭘 가져야 되니? 빨간색이야.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더라부터 뭐가 되냐면 A의 조건을 반드시 체크.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값이 2개 나왔어. 2개 다 값을 써버려. 돌아버리지. 계산을 막 4제곱까지 뭐 3제곱 뭐 마이너스가 막 바꿔가지고 막 했는데 A에 대한 2차가 떴어. A에 대한 2차가 떠가지고 인수분해도 돼. 2개를 다 썼다? 이런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판별식 4분의 D는 쓰죠. 4. 얼마니? 4 마이너스 A. 응? 판별식 모르면 자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A가 뭐보다 작다? 답은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아까부터 마찬가지로 아까부터 얘기를 안 했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걸 노리는 거야 출제자들이. 응?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빼니까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6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4내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결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되겠나요? 응?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는 것까지 공부하라는 거예요.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가로 열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뭐 세제곱. 내가 주구장창 얘기했죠. 식의 연산에서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A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얘가 제일 많이 나온다. 눈 감고도 해야지. 마이너스 6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베타. 자, 이거 내가 원래 계산 잘 안 하는데 뭔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다행히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밖으로 나와요. 알겠니? 그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케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하면 되죠? 그렇죠? 되겠니? 응? 그러면 맞잖아. 식의 연산의 자유자재로 이거 1분 내에 풀 수 있어. 1분 내에. 자, 여기에서 내 얘기는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공통으로 끄집어내서 풀어야 된다는 말이야. 얘를 계산할 때 처음 하는 사람 또 식의 연산 부족한 사람들은 얘네는 제로 바꿔야 되니까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로 계산을 해서 다시 어떻게 써라. 이 얘기를 하고 싶다. 되겠나요? 이해가나요? 응? 이렇게 여기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계산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얘를 계산해서 자, 그러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 음수가 나와야 돼. 음수. 왜냐하면 알파보다 베타가 더 쉽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에 요거 포인트. 계산 능력은 기본이고 이 계산 능력 안 되면 공부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슬슬 우리가 이제 뭐냐면 기출 문제에 접근해가는 문제들을 풀고 있어. 근데 이게 사실 난이도는 없는 거야. 난이도가 높거나 고도의 수학적 지식을 요구하거나 창의력 뭐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냥 기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빨간색으로 써놓은 부분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려요. 다 풀어놓고 선생님 좀 많이 풀었는데 다 풀었는데 틀려. 합격자 면단이 없어. 그게 꼼꼼한 공부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제대로 안 한 거야. 살펴야 될 조건들을 빼먹으면 틀리는 거다. 되겠니? 이해가요? 자, 이게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해야 될 작업들. 필기하거나 공부하면서 빨간색으로 잊어버리지 말자. 이거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꼼꼼하게 연습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는 내 인생이 걸려있는다는 게 엄청 떨려요. 응? 떨린다고. 선생님 음악 공연할 때 떨리는 것보다 10배 더 떨리겠지. 공연이 하시면 틀리면 다음에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인생이 걸려있잖아요. 눈앞이 캄캄해진단 말이야. 평소에 잘 정리를 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0페이지. 자, 이렇게 빠르게 나가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접근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 그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두 번 그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네. 아까 얘기했네. 4차 방정식의 극대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해가니? 극대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출제는 이렇게 주고 이렇게 나와서 문제가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얘가 뭐하니? 가질 때라고 나오면 뭐하니? 얘가 서로 다른 몇 개? 세 실교를 갖는 거야. 갖는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얘는 극대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극대값을 갖지 않아요. 극대값이 없다. 이 경우.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면 알파 여기가 뭐 베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4차는 그죠? 그러니까 얘는 3중분. 그럼 얘네들이 극대값을 갖지 않는 거야. 극대값을 갖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f-x = 0이 서로 다른 뭐 세 실별을 갖는다. 그게 아니면 극대값을 갖지 않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이 문제는 fx 뭐 중요하다고 돼 있네.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x의 4제곱 마이너스 8 x의 세제곱 플러스 18k의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체감을 다르게 풀게요. 체감을 다르게 풀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요 경우긴 해요. 근데 저거 하나 가지고 뭐가 되냐면 우리가 개념을 잡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는 극대값을 가질 때 서로 다른 세 실격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이 얘기는 요 옆에 있는 거에 무슨 사건이니? 요 사건이죠. 우리는 뭐뭐하지 않는다. 요 사건으로 푸는 게 편해요. 이제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판별식이나 근격해수에 관계를 써서 무슨 사건? 요 사건. 즉 우리는 극대값을 가질 때를 풀고 그거에 다시 뭐 하면 돼? 요 사건을 해주면 되죠. 되겠니?
볼게요. 얘가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가 이렇게 가요.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플러스 36k의 x 이걸 뭐 제곱.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결을 갖는다를 구해서 이거에 무슨 집합? 여집합으로 해주는 게 100번 낫다 이런 얘기야. 서로 다른 세 실결을 가질 때가 깔끔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얘 x 이퀄 0이라는 근을 갖고 2차가 생기는 거. 얘가 허근일 때. 오케이? 그리고 x 이퀄 1이라는 중구를 가질 때. 여러 개를 해야 되는 얘는 깔끔해 그냥. 되겠니? 자, 그럼 이걸로 풀어라. 이걸로 풀어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k의 x 이퀄 뭐가 되니? 얼마나 깔끔하냐? 하나만 구하는데 하나만 책에 있는 것처럼 뭐 일일이 나눠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뭐뭐하지 않는다. 같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일단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k 이퀄 0이에요. 우리는 지금 갖는다라고 하는 거야. 갖는다. x 이퀄 0.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k가 0인데 이미 근이 하나 있어. 얘가 뭘 가지면 돼? 서로 다른 뭐 두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되겠니? 그 대신 뭐? 얘하고 달라야 되니까 요거 하나 넣는 거죠. x가 뭐가 아니지? 0이 아닌 요것만 넣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판별식에 넣어봅시다. 판별식에 넣으면 4분의 뒤에 넣으면 9 마이너스 얼마가 돼? 9k 마이너스 9k 그치? b의 점 마이너스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뭐가 되니? k가 1보다 없다? 되겠니? 그리고 여기서 안 했던 거잖아요. 얘를 또 조건을 잡아줘. k가 뭐가 돼? 0이 아니어야 돼요. x 이퀄 0일 때 9k는 0이고 k가 얼마니? 0이니까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겠니? 그래서 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놈의 뭐가 되니? 여집 k가 1보다 크거나 답이 이렇게 나왔죠. 되겠니? 오케이? 그리고 k가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x가 0일 때 k가 0이면 근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k가 0일 때 0이 되면 안 돼. 그치? 0이 아니어야 되니까 x 이퀄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이거 여사건이니까 요거하고 k 이퀄 얼마? 이렇게 풀어요. 이게 훨씬 편하다. 응? 다른 책들 다 이렇게 풀어놨는데 요것만 이렇게 풀어놨네. 응? 되겠니? 자,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뭐뭐하지 않는다. 여사. 오케이? 이해하나? 되겠니? 뭐뭐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라. 됐어요? 전반부 30분은 그냥 기본이지만 후반부 30분 이후부터는 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51페이지 첫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두 번째 뭐 다 중요하네. 속값과 극대값을 같이 있대.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근데 좀 시간이 걸려있을 텐데 자, 이제 뒤에 가면 고난도 문제 풀 때 쓰이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보세요. 만만해 보이죠? 자, 첫 번째 문제. 뭐 별표 하세요. 별표. 요 페이지는 둘 다 별표. 응?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 코리안으로 되어 있지만 다 1번 문제이고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첫 번째는 증가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또 정리합니다.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x의 제곱에 플러스 dx 플러스 1인데 얘가 x 이퀄 0부터 이 뜻이에요. 이거 0에서부터 얼마니 이게 진짜 closed 라는 말은 없어요. 수학에서 닫히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수학적 용어 필요 없고 여기에서 얘가 뭐 한다?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뭐 한다? 증가. 요것만 간단하니까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3차 함수야.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무슨 함수니? 증가 함수. 증가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증가할 때를 보면 이렇게 접선을 거보면 얘네들의 미분한 놈이 항상 0보다 커요. 그렇지? 0보다 어떻다? 크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증가. 여기에 이꼬르가 들어가도 돼요. 증가. 되겠니? 이해가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부분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증가함수일 때 이꼬르가 되는 부분은 뭐가 돼야 되냐면 포인트가 돼야 돼. 포인트. 구간에서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두 개를 우리가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y = x의 세제곱이라고 하자. 얘는 뭐가 되냐면 증가함수 맞아요. 증가함수.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3x의 제곱이에요. x = 0에서를 볼게요. y-x = 0에서는 0이야. 분명히 증가하고 있어. 근데 미분값이 0이 되는 놈이 있다. 여기에서 요놈은 뭐가 되냐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포인트가 돼야 되고 여기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알아두세요. 몇 포인트가 돼야 되는지. 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갔어요. 되겠니? 여기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지? 0이죠? 미분값이 얼마? 0이잖아. 그쵸? 근데 얘는 구간이야. 증가함수 아니야. 여기서 증가가 끊겼어. 얘네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꼬르가 되는 경우는 여기는 요것처럼 포인트에서만 0이 돼요. 이런 것들은 증가함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이꼬르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렇구나. 포인트일 때만 되구나. 얘는 안 된단 말이야. 여기는 요 부분에서 f-x는 뭐가 돼? 0이에요. 근데 얘는 인터벌이잖아. 인터벌. 이거는 증가함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얘가 무슨 함수라고 그랬니? 증가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써놓고 쉬었다 할 텐데 제가 증가함수라고 그랬으니까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ax 잘 보세요. 플러스 b 그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야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이거 나옵니다. 이거 25점짜리로 얘가 어디에서 0 = 1에서 무슨 얘기냐면 요 범위에서 요 놈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얘는 무슨 얘기냐? 다시 얘기하면 자 x가 0에서 1일 때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뜻이지. 이해가니? 이 범위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가 몇 차냐면 2차예요. 2차. 뭘로 바꿔? 완전 뭐 제곱으로 바꿔야죠. 근데 뭐가 움직인다? 대칭축이 움직이지. 대칭축이. 이해가니? 대칭축 움직이니까 구간이 0에서 1일 때 오른쪽에 어떻게 대칭 이렇게 세 개로 나눠야죠. 무슨 값만 구하면 되니까. 최소값만 구하면 되니까. 알겠니? 고난도는 이렇게 연결이 돼. 이거보다 더 어렵게 연결이 돼.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얘를 미분하면 2차가 되고 2차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최대 최소. 대칭축 움직이면서 최대 최소 이렇게 가는 거지. 알겠니? 이해가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쉬었다가 여러분의 최대 대칭축 움직일 때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수화시켜서 저기 뭐 이차함수 쪽에 좀 문제를 뽑아주세요. 그래서 뽑아줬어요, 내가.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보여줘야 되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책이 호시, 그 다음에 쇼와 약대, 그 다음에 쇼와 대학 약학부 문제가 3개년치가 있더라고요. 3개년치에서 수화식하고 이차함수에 관련된 문제만 뽑으니까 기출문제에서 30문제가 나와요. 30문제. 이걸 다 볼 거 아니야. 호시하고 약대, 쇼와 약대, 쇼와 대학 4, 5위 하고 호시 3이고 쇼와 약과 대학은 7, 8위 하고 다 볼 거 아니니 니들이 우습게 여기는 수화식하고 함수에서만 30문제야. 내가 뽑아놓은 게 이거 풀으라고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해. 미쳐버리겠어요. 수화식하고 함수 이게 15점 20점짜리 나왔고 수화식에서도 해보니까 그 세 개 대학 6년치에서는 30문제야. 오케이? 잘 보세요. 다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필요한 사람 내가 줄게요. 기본 정리할 때 레슨하고 좀 복사자들 뽑고 있는데 잘하는 사람들, 의대 보려고 하는 사람들 안 돼요. 근데 어떻게든 3위권에서 10위권까지 꼭 가야 되겠다는 사람 반드시 봐야 되는데 줄테니까 볼 사람 보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쉬었다 합시다. 뭐 좀 꺼주세요.